네, 안녕하세요.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강사 업무 맡으면서 꽤 자주 들어봤던 물음, 제가 지금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어떤 걸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등등에 대한 제 나름의 의견을 살짝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채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각자 조금씩 다른 상황 내지는 처지에 있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범위를 축소해서 약간 한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제 의견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 대상은 대학교 고학년인데 이번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근데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오늘 영상 제목이에요. 다양함과 당연함 그리고 소통이 프로그래밍 분야에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주지해 주셨으면 한다가 오늘 제 의견의 주요 주제입니다. 이렇게 영상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한 살짝 부연을 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 또는 컴퓨터과 전공 들어와서 대학교 1학년, 2학년이신 분들을 위한 제 의견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두 파트로 나눌게요. 프로그래밍 동네는 다양함과 당연함이 있는 동네다랑 프로그래밍 분야는 소통을 상당히 중시하는 동네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부터 살짝 얘기를 하면 이제 20대 중반쯤 학부 졸업할 때쯤 프로그래밍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통 패턴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뭐 포털 사이트나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컴퓨터랑 관련된 얘기들이 워낙 자주 나오니까 나도 이거 졸업하기 전에 해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을 들이기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 이거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답변을 일단은 파이썬 먼저 한번 손대 보세요. R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와 같은 답변들이 자주 나오는 걸 목격하셨을 거예요. 안전을 위해 불을 껐습니다. 그런 사연으로 프로그래밍에 처음 발을 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요즘 강사 업무를 컴퓨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올해도 컴퓨터과 밖에서 기초 프로그래밍 관련 내지는 프로젝트 뭔가 만들어 보는 그런 수업들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 수업 듣는 친구들 얘기를 종종 들어봐요. 그러면 보통은 그런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밀한 목표를 가지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주장은 다양함과 당연함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컴퓨터 분야의 일종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프로그래밍 분야로만 놓고 봐도 이 동네에서 다룰 수 있는 이거 프로그래밍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은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이건 여러분 주전공 학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 과랑 여러분이 그걸 1, 2학년, 3학년 때까지 직접 진행해가면서 그려본 느낌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여기서 말하는 다양함은 뭐 비단 세부 전공이나 아니면 다루는 컴퓨터의 종류나 아니면 실제로 뭔가 만들어낸 제품의 종류들 대부분을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당연한 소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동네에는 자 요건 컴퓨터 분야 프로그래밍 분야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공대 내지는 이공계라고 부르는 동네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요 동네는 요 동네는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목표, 심지어는 같은 목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가져가는 게 당연시 되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일종의 규칙 내지는 나쁘게 말하면 불문율과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동네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전통적인 동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런 구질구질한 것까지 다 똑같이 이렇게 답습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무언가들도 여기저기 종종 숨어 있습니다. 자, 당연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얘기는 지금 옆에서 연재하고 있는 클래식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에서 체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그런 당연함이 들어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은 간단히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분야와 프로그래밍 분야가 갖는 기본적인 차이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목표에 맞는 뭔가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빚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자신의 접근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그걸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 나라도 저런 느낌으로 간다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겠구만 이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수준의 당연함이 첨가되어 있다면 비로소 여러분은 훌륭한 프로그래머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당연함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 일부는 너무나도 기초적이라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아이 뭐 이건 뭐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거 대단하다고 설명하고 앉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단출한 친구들이 꽤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얼른 좀 더 있어 보이는 거 만들고 싶다 라든가 얼른 원래 자신의 목표에 해당하는 거에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프로그래밍 동네는 당연함을 상당히 중요한 미덕으로 삼고 있는 동네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서 일단 초반에는 기초적인 요소들을 남들이 이해하고 있는 딱 그런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 가져가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의견은 뭐 받아들이기 별로 어렵지 않죠. 혹시나 여러분이 상상하는 프로그래밍 분야가 무슨 마법을 부리는 마법사들의 집단이라든가 또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상당히 수학적이고 틀에 박혀있고 고리타분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의외로 이 동네는 그 두 가지가 다 적용돼 있는 동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CP1 1주차 수업에서 문장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으로 쓰고 있는 사실상 모든 앱들은 생김새라든가 목표라든가 등등은 다 달라도 결국은 그런 문장들의 나열을 통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장에 뭘 적냐는 자신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 그 1-5에서 만든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도 매우 단순하긴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고른 노래가 뭐였냐에 따라 실질적인 문장 내용물 구성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기라는 목표를 다양성이 들어가는 목표다 내지는 당연함이 들어가는 목표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둘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가져가 주시면 큰 무리 없이 한 명의 어엿한 프로그래머로서 첫 발을 떼기 위한 마음가짐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견이에요. 갑자기 소통,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과 같은 느낌의 소통이란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요건 심지어 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기도 한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프로그래머, 컴퓨터 종사자의 이미지는 보통은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몇 시간씩 키보드 두들기는, 타인과의 접촉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혼자 많은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마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꽤 높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배경 아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외로 프로그래밍 분야는 소통을 상당히 중시하는 동네다 예요. 다만 제가 말하는 소통은 뭐 실제로 얼굴 보고 상대방 눈썹이 어떻게 움직이나 같은 거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것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조금은 비동기적인 매체를 써서 의견을 교환하거나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요건 다행히도 요즘 같은 경우는 메신저들 많이 쓰시잖아요. 내가 어떤 친구 얼굴 눌러갖고 1대1 대화하기 한 다음에 걷다가 키보드로, 가상 키보드로 열심히 두들긴 다음에 엔터키 치는 거는 실제로 얼굴 보고 대화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그런 나의 행위를 그 친구와의 소통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친구들이 과거에 그런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적어놓은 메시지를 읽는 것 또한 동일하게 소통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상황이 나아졌죠. 자,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소통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선방을 치는 사람이 미리 쳐둔 걸 나중에 후세에 심지어는 이 사람은 이런 느낌으로 미리 구성을 해놨겠지, 내지는 미리 구성을 해놨구나 라고 파악하면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해당 요소를 어떻게 쓸지를 파악하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동네가 프로그래밍 동네예요. 물론 우리들 중에 일부는 나중에 충분히 성장한 다음에 미래 누군가가 자신만의 목표에 접근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만들어둔 뭔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면서 나만의 표현을 빚어내는 활동을 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겠죠. 다 왔어요, 그새. 네, 도착했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그렇게 미래의 내 후배들과 소통을 시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요건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한 순간순간마다 나중에 이런 문장을 적게 될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이런 느낌으로 이 문장을 구성해 놔야겠구나 와 같은 생각들을 해가면서 여러분은 문장 하나하나를 구성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래의 나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미래 시점이 되면 내가 요전에 이렇게 적어 놨을 테니까 요런 이름을 써서 여기서는 이렇게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해야지 와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번 문장을 작성할 거예요. 그건 이제 과거의 나와의 소통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니까 여러분 메신저 쓰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아마도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원래 자기 과가 너무 막 얼굴 보고 대화하는 거를 많이 해야 돼서 그런 게 조금 부담돼서 그나마 그러지 않을 것 같은 프로그래밍 분야로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장점은 여기서는 실제 자기 얼굴, 자기 눈썹, 눈동자 같은 것들을 써서 소통을 진행하는 빈도는 그리 많지 않기는 해요. 뭐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드는데 뭐 카메라를 쓰거나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긴 한데 혹시나 어떤 외관적인 측면이 아닌 소통이라는 행위 자체가 힘들거나 그런 거 하기 싫어서 프로그래밍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결정을 조금은 재고를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진짜 끊임없이 시간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끊임없이 나 자신 내지는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누군가의 의중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또한 자신의 목표가 뭐였는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한 줄 한 줄을 구성해 나가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 귀찮다 하면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난 그냥 즉흥적으로 엔터 쳐가면서 나중에 F5 눌렀을 때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 라면 그런 접근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을 때 내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의 범주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소통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 동네는 당연함이 기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동네니까 여러분이 누구나 다 적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만 써서 문장을 구성한다면 여러분의 표현은 미래의 나 자신이 느끼기에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당연히 그랬어야지 와 같은 느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선 그런 당연함에 대한 서로의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통 과정에서 잡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프로그래밍 분야는 어느 정도까지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만한 당연함이 들어있으니까 그쪽은 여러분이 적응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 진짜 당연한 것들을 여러분이 어겨가면서 자신의 코드를 작성한다면 여기서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는 존재로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다 다른 동네에서 내가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나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은 다행히도 그런 다양함에 해당하는 것들은 꽤 이제 우리가 지금 2020년 살고 있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적층돼 온 그럭저럭 보편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근차근 가장 간단한 거, 가장 기초적인 것들부터 쌓아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여러분이 나중에 나만의 목표에 차근차근 도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 목표를 이렇게 봤더니 이런 요소를 미리 만들어 놓고 미래에 쓰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걔를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엄청나게 유명한 과거의 프로그래머 분이 나랑 동일한 목표에 대해서 뭔가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내용물을 쓱 보니까 내가 방금 만들었던 거랑 거의 동일하게 내용물이 구성되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나요? 아이,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이건 내가 열심히 시간 들여서 만들었더니 이미 남들이 다 해놨네. 난 삽질했구만. 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냥 나 혼자 쭉 구성해 봤는데 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조차도 이 문제, 동일한 목표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구나. 나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와 같은 뿌듯한 긍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프로그래밍의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연함이 지배하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초적인 요소들을
가져가 두신다면 나중에는 어떤 세부 분야, 프로그래밍 분야 바깥에 어떤 응용적인 목표에 접근하시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충분히 이 동네는 이런 거 중시하는 동네니까 당연히 이렇게 짜놨겠지 라고 예측하실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분들의 작품들을 구경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우리가 초보 딱지를 띄었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는 여러분이 원래 자신이 뭐 포털 사이트나 뉴스에서 봤던 그 세부 분야 이외에도 컴퓨터 동네 안에 있는 다른 다양한 재미있는 응용 분야들을 기웃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게 되겠죠. 오늘 제 의견의 주 대상은 대학교 고학년 시점에 처음으로 근데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주 대상이었어요. 자, 저는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20대 중반을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 약 20년 정도 되는 시간 차이에서 나오는 경험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도 하루에 4시간씩 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마이너스 90시간 정도를 주무신다면 한 5, 6년 정도가 지나면 제 경험의 양을 충분히 따라잡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대신 반대로 여러분은 제가 갖고 있는 경험에 대비되는 훨씬 더 다양한 컴퓨터 분야 바깥에서의 경험들을 심지어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꽤 많이 가지고 계시는 상태예요. 프로그래밍 분야는 다양함을 꽤 존중하고 있는 동네니까 그런 측면은 여러분한테 심지어 저랑 비교했을 때도 부각될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다양하기만 하면 여기서는 남들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 지금 시점에는 다양함과 함께 들어있는 당연함을 캐치해 가시는 걸 최우선 목표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당연함을 효과적으로 내가 가져가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 뭐 짧게 정리하는 건 다음 사리사욕 영상에서 말씀드리거나 하고, 일단 혹시나 방금 전 제 의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옆에서 연재하고 있는 클래식 프로그래밍 수업 자료를 조금은 천천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찍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아직 0주차랑 1주차밖에 안 올라가 있는데 제 채널을 조금 늦게 발견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영상이 막 70개, 80개씩 쌓여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발을 들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뭐 조바심이나 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거기 마련되어 있는 영상들을 일주일에 한 주어치씩, 다만 1, 2, 3, 4, 5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영상들을 최소한 맨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구경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느낌으로 각 영상들을 구경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요 다양함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요소들을 직접 습득하시거나 나중에 그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한 방안들을 엿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실제 오프라인 수업이랑 이렇게 온라인 영상 수업 자료랑의 차이점일 것 같은데, 오프라인 수업은 내가 다음 주 거 듣고 싶다고 다음 주 거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상은 지금 여러분이 수업 자료를 몇 주차까지 봤냐랑 전혀 무관하게 자유롭게 0주차 본 다음에 바로 12주차로 뛰거나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거고 어떻게 보면 난잡한 학습 곡선을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온라인 수업의 상대적인 단점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다음 거는 다음 주에 봐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자제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 영상을 볼 권리 내지는 자유를 제한을 거는 것도 웃긴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마련되어 있는 영상들 한 주어치씩 차근차근. 다만 맨 처음 구경할 때는 0번째 영상부터 순서대로 전체 내용을 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무슨 광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러분이 만약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저도 목표를 그렇게 잡고 준비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내용이긴 했는데, 뭐 다음 영상에서는 뭐 간단하게 뭐 수동차 운전할 때 신경 쓸 만한 거 뭐 이런 조금 가벼운 주제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